예, 예고드린 대로 오늘 그 텍사스 A&M 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 김무영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세미나 주제는 저희 이제 최근 저희 그룹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해양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작년에도 김무영 교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해양 구조물의 해석 기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유지 관리 쪽 집중해서 그 센싱과 그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거로 좀 생각되니까요.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발표가 끝나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외국 학생이 없으니까 한국말로. 편하게. 작년에는 제가 아, 부유식 파력 발전 그거를 했죠. 플로팅 윈터바이라는 것 같은데 그죠 작년에. 아, 오늘은 토픽이 Various Applications of Motion Sensor plus AI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션 시스템을 디벨롭먼트 하는데 아, 우리가 그 센서와 AI를 사용해서 오토매틱 리모트 모니터링 앤 메인테넌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잠시 예전에 활자가 발명이 되고요. 어, 그 지식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했는데 그 지식 축적되는 게 1세기에 2배씩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지식이 2배가 되는 기간이 한 최근까지 뭐 1.5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AI가 도래하면서 어, 지식이 2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12시간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고 이 AI 캐퍼빌리티가 6개월에 10배씩 발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또 선각자들은 걱정도 많이 해요. 이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캐퍼빌리티를 넘어가서 인간이 명령해도 말도 안 듣고 하여튼 이런 싱귤러리티를 걱정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자기가 여기서 막 해갖고 로봇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픈 AI 창시자인데 예전에 그 바둑을 갖다가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가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 일인가 AI가 알파고가 어, 이겼죠. 이세돌을 이겼죠. 그때 사람들은 많이 AI 캐퍼빌리티를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알파고는 그 슈퍼컴퓨터가 막 수천 대 돌아가면서 이게 답을 주는 건데 이 이세돌은 작은 브레인 하나로 그냥 대적하는 걸 보고 인간이 훨씬 더 어메이징하다 그거를 제가 그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 토픽은 Inverse Wave Estimation Using Motion Sensor Plus AI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를 클릭하면 되나? 공유 중지는 아닐 테고
이제 플로팅 그 오션 시스템이 있으면 이게 뭐 플로팅 브릿지든 뭐든 어떤 플로팅 시티가 됐든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익사이팅 포스를 줘갖고 이게 모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웨이브가 인풋으로 되고 이제 그 피지컬 시스템이 되고 모션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웨이브가 주어지고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그 아웃풋 모션을 구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된 순서의 피직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바운드리 엘리먼트 코드나 파이널 엘리먼트 코드 이런 걸로 다 풀 수가 있어요. numerically. 근데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모션 센서로 모션을 레코딩 해갖고 인커밍 웨이브의 캐릭터리스틱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 시그널을 사용해서 인풋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typically inverse problem이라고 하는데 inverse problem은 대부분 그 유니크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못 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different combination of input 이게 똑같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버스 프로블럼은 유니크한 솔루션이 없고 못 푸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피직스로는 못 풀지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장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그런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AI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우리가 AI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학도로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 AI를 툴로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공학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안 움직이는 한번 클릭. 화면 클릭하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풋이 그 모션 시그널이 되죠. any floating 시스템에 이게 뭐 floating wind turbine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뭐 그 플로팅 윈 터바인이나 그런 것들은 언맨드 시스템이에요. 아무도 거기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이렇게 뭐 눈으로 체킹하면서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에 센서 갖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모션 센서를 그 플로팅 바디에 장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모션 센서 시그널을 받아서 이거를 인풋으로 쓰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쓰고 그래갖고 아웃풋은 여기 보면은 어, 다이렉셔널 웨이브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죠. 요거 디파인하는 파라미터가 significant wave height HS TP. TP는 peak period. 에너지가 피크가 되는 그러한 이게 싱글 시뉴소이달 웨이브가 아니라 멀티 디렉셔널 irregular wave이기 때문에 더 corresponding spectrum은 directional spectrum이 되고 이런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theta upper bar 이거는 main direction of the wave고 그다음에 gamma는 wave spectrum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피크의 그 sharpness, pickedness 걸 나타내고 S는 directional spreading, wave가 multi-directional wave가 directionally 얼만큼 spreading 됐는지 그 파라미터들을 다 찾아내면 이제 그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브의 캐릭터리스틱을 다 찾아내는. 그래서 언맨드 시스템을 디벨롭할 때, 그러니까 자율 주행이 지금 뭐 육상에서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그 해양에서
그 언맨드 베이커 이거는 훨씬 더 쉽죠.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그래갖고 앞으로는 뭐 그 쉽들이 전부 거의 언맨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쉽 같은 것도 웨이브가 들어오면 모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미국의 여러 오일 컴퍼니들이랑 지금 조인트 인더스트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페이즈 1에서는 저희가 음, 그 인커밍 웨이브 컨디션을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시켰어요. 아티피셜리. 여러 가지 뭐 HSTP 그 파라미터들, 그 메인 디렉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아티피셜 그,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시키고 그것을 어떤 그 플로팅 시스템에 주어서 또 모션도 다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으로 다 이걸 시그널을 다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플로팅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있어야 되죠. 피지컬 시스템, 타겟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최대한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그게 있어갖고 이제 여러 알고 있는 인커밍 웨이브 컨디션을 넣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 디지털 트윈을 돌려서 이제 모션을 시그널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받고 이제 거꾸로 이 아웃풋으로 받은 모션 시그널을 이제 인풋으로 써서 들어오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인커밍 웨이브 컨디션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well defined 된 웨이브 컨디션을 인공적으로 제너레이션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죠. 왜냐하면 시그널 자체에 뭐 노이즈도 별로 없고 어떠한 멜펑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클린 프로블럼이고 페이스 2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계측된 그 웨이브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사용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풋 자체에 언설튼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측이 된 건데 인풋 웨이브가 그게 계측할 때도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상 상태가 조금 더 컴플렉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페이스 2에서는 실제로 계측된 웨이브를 사용했고 여기에는 그 계측된 웨이브 안에 언설튼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모션 시그널에서 이제 웨이브 파라미터 하나하나를 인공지능으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기 vertical axis는 prediction이고 horizontal axis는 actual value죠.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에 잘 촘촘히 있으면은 prediction이 좋은 거고 지금 스프레드가 되면 좀 prediction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받은 6 degree of freedom motion 시그널만 썼을 때는 효율이 뭐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받은 거에 뭐 악셀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면은 퍼포먼스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시그널에서 여러 가지 또 그 다른 파라미터들을 제너레이션 시켜갖고 그것들을 또 인풋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이렇게 임프루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페이즈 1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클린한 웨이브 인풋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시켰고 그걸로 이제 어, 머신러닝이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모션 시그널을 하고 이제 인버스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significant wave height 여기 보면 significant wave height 블루가 리얼 데이터고 레드가 프레딕션인데 여기 뭐 이게 지금 한 시간에 하나씩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웨이브 컨디션에 significant wave height, peak period, 뭐 main direction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그게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주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실제 그 해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프레딕션 하는 건데 HSTP 같은 건 뭐 거의 완벽하게 여기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HSTP죠.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mean main direction 이거는 조금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갬마는 그 오션 웨이브 스펙트럼의 피키드니스라 그랬죠. 샤프니스 그는 좀 떨어지고 다이렉셔널 스프레딩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어떤 파라미터들은 굉장히 잘 맞추고 어떤 것들은 조금 포 프로젝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질문 있으면 중간에 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2에서는 실제 그 웨이브 계측된 웨이브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 파라미터들 사이에 어떠한 코릴레이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웨이브 파라미터들 사이에 실제 계측된 거니까 그런 존재하는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HSTP는 역시 잘 프레딕션이 되고 메인 디렉션도 뭐 조금 앞에 거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런데도 잘 따라가고 있고 이 피키드네스, 스펙트럴 피키드네스는 굉장히 임프루브가 많이 됐어요. 근데 다이렉셔널 스프레딩은 이거는 별로 임프루브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이제 오일 컴퍼니들은 굉장히 어,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해피했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모션 센서 시그널만 갖고 알고리즘 적용해서 바로 이게 프레딕션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육안으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 웨이브 또뭐 파라미터들 에스티메이션 사람의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뭐 웨이브 하이 같은 거는 뭐 대충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웨이브 레이더 스캔이라고 엑스밴드 레이더를 써서 그 웨이브 이렇게 뭐 하이트 피리어드 이런 것들을 계측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들은 한 1.5억, 2억 웨이브 레이더 스캔 하나에 그 정도 비싼 그게 있어서요. 모션 센서는 굉장히 싸니까 칩 하니까 모션 센서를 써서 이게 거꾸로 인버스 웨이브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스킵할게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실제로 그 그 남아메리카 북부 가이아나라고 수리남 옆인데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 가이아나 수리남 가이아나에 그 엑선 모빌의 그 플로팅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실제로 저희가 이 거기 모션 센서는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그 온보드 시스템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웨이브 레이더 스캐너로 한 거랑
이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리얼은 이제 그 웨이브 레이더 스캔으로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리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레드가 프레딕션인데 아, 이 프레딕션이 또 그 웨이브 레이더 스캔 데이터랑 또 잘 맞고 그래서 어, 상당히 이게 해피한 결과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오토노머스 오션 비클, 베슬 이런 데 적용이 돼서 어, 자율주행할 수 있게 언맨드. 그러니까 뭐 웨이브가 어느 쪽에서 오고 어느 정도 파고고 피리어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때는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주행이 되고 웨이브 방향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해야 제일 세이프티가 좋고 뭐 하여튼 이런 거 하면서 또 어느 루트로 가야지 이 경우에 그 오일 그 컨섬션이 미니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웨이브가 오고 플로팅 바디가 있을 때 아웃풋으로 모션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 모션 시그널을 받아서 어, 이제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브의 컨디션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칼만 필터 메소드라 그러는데 어, 이 칼만 필터 메소드는 그 피지컬 시스템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할 때는 우리가 뭐 이 시스템의 피직스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션과 이거에 들어오는 거에 상관관계를 그냥 베스트 프로버빌리티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피직스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데 이 칼만 필터 메소드 할 때는 우리가 피지컬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피지컬 디지털 트윈이죠. 이 피지컬 모델로 프레딕션을 한 거랑 실제 계측된 메저먼트 시그널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실시간으로 가장 에러를 미니멈 에러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만 필터 메소드인데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게 리얼타임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된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그 웨이브 컨디션에 이게 프로파일까지 바로 리프로듀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 웨이브가 들어오는데 그냥 모션 시그널 받아갖고 그 랜덤 웨이브의 프로파일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액티브 컨트롤 시스템을 디벨롭할 때는 되게 파워풀하죠. 예를 들면 다이나믹 포지셔닝이라고 그 드릴십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트러스트가 헐 주위에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움직일 때 그 제일 바람직한 장소에서의 옵셋이 크지 않도록 이 various thrusters,를 액티베이트 시켜갖고 항상 그 린 포지션 중심에 있게 액티브 컨트롤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 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인공지능도 머신러닝도 핀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핀,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이 핀이 많이 이제 쓰이는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답을 이렇게 내주는데 베스트 프로버빌리티 걸로 답을 내주는데 그 답을 애널라이즈 해보니까 이게 어떤 피지컬 컨디션, 피직스 컨디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티뉴이티 게이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야 될 그런 가버니케이션을 못 맞춰준 거죠 아웃풋들이. 그러면 이제 그 가버니케이션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그걸 자꾸 드라이브 하는 건 그게 이제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것들이 많이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칼만 필터 메소드도 어떻게 보면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피직스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서 이 칼만 필터 메소드는 이 랜덤 웨이브 여기서 블루죠, 블루 이거를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리프로듀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 디렉셔널 이레귤러 웨이브 어려운 그런 해상 조건인데 그리고 심지어 뭐 스톰 웨이브가 이쪽에서 오고 어떤 시뉴소이달 웨이브가 이쪽에서 오고 이렇게 막 멀티 디렉셔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이 칼만 필터가 잘 프레딕션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것도 그 엑선 모빌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이게 다른 답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 자, 다음 토픽은 이제 인커밍 웨이브를 우리가 프레딕션 했는데 이번에는 아, 거기 오션에 보면 웨이브뿐만 아니라 커런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커밍 커런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에스티메이션. 이것도 인버스 프로블럼이죠. 어, 웨이브 있고 이번엔 더 복잡하죠. 웨이브도 있고 커런트도 있는데 커런트를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것도 인버스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솔루션은 없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냥 베스트 프로버빌리티 솔루션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가야나에 있는 FPSO 모링 라인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지 웨이브 라이저들이 프로덕션 이 라이저를 통해서 오일 게스 프로덕션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저희가 똑같이 그 플로팅 바디의 그 모션 센서 시그널을 받아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는 타겟이 어, 들어오는 인커밍 커런트 필드. 그 가야나 그 C에 보면은 이 커런트 벨로시티가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바뀌고 다이렉션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3D 커런트 프로파일인데 어, 이거를 적용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어, 이 플로팅 바디가 서피스에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along the water column 이 전체 깊이에 대한 커런트 필드를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잘 그 머신러닝이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엑슨모빌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놀래고 좀 해피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워러 뎁스 거의 2000m 워러 뎁스죠. along the depths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테일은 제가 스킵하고요. 어, 이- 여기도 보면은 along the depths 한 2000m까지 커런트 이 U 방향과 그다음에 V 방향, X 방향, Y 방향이죠. 그거를 갖다가 리얼 데이터인데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인공지능으로 프레딕션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패턴이 뭐 거의 잘 찾아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장시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계속했는데 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다는 거. 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 그 시스템에 FPSO 시스템에 모링 라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링 라인 페일리어 디텍션 이 모링 라인 하나가 끊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가? 이게 모링 라인이 커넥션이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게 좀 판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다이렉트리 할 수 있는 게 모링 라인 끝에다가 커넥션에다 이제 뭐 텐션 미터 같은 거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 익스페리멘트에서는 할 수 있지만 피지컬 시스템에 텐션 미터를
장착해서 운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똑같이 그 모션 센서 시그널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뭐 호리존탈 옵셋은 예를 들어서 GPS, DGPS, 디지털 GPS 같은 거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모션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션 센서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어느 날 모링 페일러가 일어났나 이걸 캐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션 시그널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은 처음에는 모링 라인 페일리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걸 캐치하냐 못하냐 그게 이제 퍼스트 미션이고 세컨 미션은 하나가 페일리어가 일어났는데 그 네 개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났느냐 그거 캐치하는 게 두 번째 미션이고 세 번째는 그럼 실제로 어느 그룹 안에 어느 라인이 페일했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미션이죠. 미션이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인공지능을 해갖고 해보니까 처음에 두 미션, 페일리어가 일어났네. 이걸 캐치하는 건 거의 100%로 맞추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링 라인 하나가 페일리어가 일어나면 모션에 조금 변화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캐치하냐? 그 실제로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모션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해갖고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어느 라인에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잡아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적용할 때는 그걸 그렇게 신정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어느 그룹에서 페일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100%로 맞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느 라인에서 페일러가 일어났네 그거는 한 80 몇 프로, 83%이 정도까지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페일러가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exactly 어느 라인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났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미션을 100% 에큐러시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갖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그 시그널들이 전부 클린 시그널을 사용했죠.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뭐 센서 노이즈 같은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저먼트 이네큐러시도 뭐 멜펑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실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조금 에큐러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플로팅 브릿지인데 지금 여기 팀에서 하고 있는 플로팅 브릿지인데 이것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보링 라인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보링 라인 뭐 페일러가 일어나면 비슷한 방법으로 어, 일어났네? 워닝 시그널을 쫙 보낼 수 있죠. 랜드 헤드쿼터에. 그러면 이제 와서 리페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페일리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어링 라인의 어떠한 그 텐션의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션 시그널이랑 그 모어링 텐션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미리 학습을 잘 시켜놓으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어링 텐션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인공지능이 다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록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퍼티그, accumulated fatigue damage 이런 것들도 다 실시간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어링이 아직도 훨씬 더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엔지니어들이. 근데 플로팅 브릿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모링 라인 하나가 페일리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앞에 있는 시스템보다는 그 작아서 여기 보면은 뭐한 모션도 한 5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좀 줄어든 양의 변이를 인공지능이 잘 잡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죠. 그리고 플로팅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제 장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스트레인 게이지를 뭐 여러 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 해석도 더 복잡해지고 이 돈도 훨씬 많이 들고 하니까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그 한두 개 정도 스트레인 게이지 한두 개 정도를 놓고 디지털 트윈을 요걸로 캘리브레이션 시킨 다음에 다른 곳에서의 데이터들은 디지털 트윈으로 전부 받아서 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플로팅 브릿지 거더나 뭐 폰툰 이런 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퍼티그나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레벨 체킹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 플로팅 브릿지나 뭐 플로팅 윈 터바인이나 이런 것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인공지능이 대세는 될 거고 그래서 공학도들이 이 툴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타겟 그 솔루션을 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귀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발표 내용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좀 드립니다. 네. 저희 그룹도 사실 이런 이제 어,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하는 뭐 연구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실제 구조물을 최대한 근사하게 이제 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이제 뉴메리컬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거나 또 검증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썼던 이 모델이 실제 대상물하고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지냐 하는 의문이나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고민하는 것이 모델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을 나왔는데 혹시 이제 모델 업데이트에 대해서 그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 그건 아까도 이제 그 엑소모빌 같은 이제 컴퍼니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혹시 모델 업데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네, 어, 아까 보면은 저희가 한 1.5년, 2년 이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앞으로 한 1.5년 정도 프레딕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일단은 처음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optimal 이 시스템을 찾는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장 optimize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데 어, 실제랑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스템이 인스톨레이션이 되고 거기서 모션 센서 실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그 실제 계측된 그 시그널들이 보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디벨롭된 인공지능을 자꾸 더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보강을 시키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계측된 데이터에는 그 시그널의 언설튼티가 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온 데이터들은 막 이렇게 데이터 클린징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계측기에서 나온 그 시그널을 바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좀 이 언리즈너블 데이터 같은 것도 가끔 나오고, 뭐 아웃라이어 이런 거 다 완전 좀 맥센스 안 하는 시그널들은 또 다 제거 클린징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면서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계속 적용시켜서 보강을,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실제 데이터는 실측된 데이터를 쓰는 거는 길어지고 원래 이니셜리 했던 건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인버스 어널리시스 쪽에서 이제 웨이브 예측하는 거, 그거 추정하는 거하고 커런트 추정하는 걸 따로따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일자리도 모션 같은 경우는 웨이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커런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 환경에서는 두 개가 같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 적용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약간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고요. 예, 어,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는 윈드 웨이브 커런트 이거를 다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해서 여러 케이스에 대한 거를 동시에 학습을 시켜야 되지. 시뮬레이션 양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브에만 관심 있으면 웨이브 그것만 학습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제 커런트 같은 경우는 베셀이 윈드나 웨이브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윈드 웨이브 커런트 컨디션에 대한 그 콤비네이션을 많이 해갖고 훨씬 복잡합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자료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까 커런트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수신별로 이제 커런트 벨로시티가 다른,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도 다 같이 이제 추정하는 모델을 연구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엑슨 모빌에서 실제로 그 가이아나 필드의 커런트 필드를 2년 동안 계측한 자료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갖고 이걸 처음에 시작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시스템으로 막 멀티 부위 이렇게 2000m 되는 거를 막 어쿠스틱 센서 뭐 이런 거 엄청난 비싼 장비로 2년 동안 계측을 실제로 커런트를 해서 어, 그 계측된 커런트를 우리가 한 80%는 트레이닝 시키는 데 썼고 한 20%는 프레딕션 테스팅 하는 데 썼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훨씬 더 콤비네이션을 설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더 많은 경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필드에 커런트 필드가 어떤 경향을 갖는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굉장히 그 케이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아까 이제 무어링 라인 그 페일리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가동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무어링 라인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좀 만약 그리고 깨지면 그걸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뭐 가능한 건지,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는지. 예, 깨지는 경우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실제 이제 플로팅 옵쇼 시스템에서는 무어링 라인 하나 끊어져도 계속 아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인텍트 컨디션, 모링 라인이 다 헬티할 때 그 세이프티 팩터가 한 뭐 1.7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모링 라인 하나가 페일 됐을 때 그 세이프티 팩터를 한 1.2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 그 하나가 이렇게 끊어져도 계속 아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끊어지면 그때는 스탑을 해야 됩니다. 맨다토리. 그래서 그때는 이제 셧다운하고 리페어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웬만해서는 그 하나 끊어지는 거 알게 되면 리페어 좀 불안하니까 리페어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모링 라인이 끊어졌을 때에 대한 데이터는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으로밖에 좀 공부할 수 없는, 연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가. 어느 경우에는 또 이렇게
체인으로 캐타나리 모링이 있는데 이게 위에는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파일 앵커랑 연결시키는 페다에서 연결시키는데 거기서 끊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텀 포션이 머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앵커 파일 앵커 페다에서 끊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텐션을 못 받으니까. 근데 모양상으로는 안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예전에는 만약에 이제 뭘 하나가 만약에 깨졌으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플랫폼에서 감지를 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뭔가를 확인을 해야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방법은 없었고 이제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인스펙션 뭐 이렇게 언더워터 드론이나 뭐 이런 걸로 인스펙션을 해갖고 이거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쉐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잘 그래도 못하죠. 그래서 예, 모션을 감지해서 그걸로 뭐 이렇게 무얼이 페일리어를 감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예. 이건 뉴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 cheapest 솔루션. 그러니까 모션 센서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cheapest 솔루션이죠. useful 솔루션.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의식 교량 그에서도 연구를 그 지금 연구해놨던 기술들을 적용하고 계신데 저희도 사실 이 모델 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머링 라인 페일러라든지 응답 추정 그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싱글 바디 플랫폼하고는 많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 구유체도 워낙 많이 들어간 이제 멀티바디 시스템이고 그렇죠. 그 멀티바디들이 다그 위에 이제 그 상부 구조로 다 디펌업을 하는 상부 구조 연결됐다 보니까 예,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맞추려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수님도 이쪽에 관심을 계속 두고 계셨으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같이 좀 연락드리면서 예, 방법을 좀 예, 찾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submerged floating 터널 이것도 비슷하죠. 이거는 뭐 실린더 파이프가 이렇게 쭉 언더워터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몰드 돼 있고 그 경우에는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 플로팅 브릿지는 그거보다는 또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라스틱 이거 그 아까 플로팅 바디는 6 degree of freedom인데 이거는 뭐 일라스틱 비헤비어니까 좀 모드도 더 많고 재밌는 토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보다 이 해중 터널이나 부식 교량이 그 사용성 기준이 워낙 엄격해가지고 애초에 변이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어링 라인이 깨져도 변이가 애초에 워낙 작았기 때문에 큰 이제 패턴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렇죠. 센서로 좀 감지하는 게 훨씬 더 예민하게 좀 탐지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질문을 이제 먼저 드렸고요. 혹시 선생님들이랑 지으신 분들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예, 뵙고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모링 라인을 갖다가 텐션 매터 붙이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지 그게 잘 납득이 좀 안 가가지고요. 예,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리셋 막 깨지는 거가 관심이 될 것 같으면 텐션 메타라기보다도 이제 뭐 저희 모닝 라인의 스트레인이 갑자기 그 체인지 되는 그 예. 스트레인의 변화 속에서 갑자기 그 매그니튜드가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저 같으면 이제 굉장히 싼 어프로치로 아마 접근을 하고자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이게 어떠신가요? 근데 그 실제로 인더스트리 피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보어링 같은 거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뭐 게이지 붙이고 그러는 게 네. 그 론제비티도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인디어런스도 굉장히 짧고 그 생명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지나고 나서 손을 보게 돼서 활용도가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근데 들었습니다. 그 프로텍션에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 교량 같은 데도 붙일 때 센서가 있는 포인 게이지 같은 거 붙이면 걔는 네. 수명이 있는 지나가다 한번 밟고 지나가면 슉 날아가는 건데 그 센서를 이제 잘 프로텍트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싸게 줘버렸어요. 이게 예. 그 어떤 포스 그 자체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인의 변화 범위가 갑자기 이제 만약 끊어졌으면은 릴리즈 되니까 예, 예. 이제 그 네거티브 스트레인으로 발생을 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그 텐션 미터가 있으면은 바로 알 수 있죠, 그거는. 근데 텐션 미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에서 어떻게 이제 로드셀 같은 경우인데 예, 로드셀을 그거 자체가 비싸고 예.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로드셀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체인이 지나가고 해서 그거는 굉장히 예, 예. 프랙티컬한 솔루션이 그러면 스트레인 게이지를 모어링 어디다 붙이죠, 그 그러면? 체인 타입이면은 그 예, 체인 타입이면 붙이기가 되게 쉬운 것 같고요. 예, 체인 예, 타입.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저기 그 스트랜드 타입 같은 경우는 예. 굳이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non 컨택트 스트레인도 있어가지고 다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했어요? 그건 하여튼 아주 얼터너티브 기회가 뭐 있으면 더블 체킹 시스템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다음에 예, 이제 또 하나 질문 저기 만약에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 식스 자이브로 일라스틱 모션 다 알죠? 그렇게 해도 이제 웨이브 모션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제가 드린 건 이제 리니어 웨이브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에디드 매스가 오고 이제 에디드 댐핑도 오고 이렇게 에디드 텀이 이렇게 네, 생길 건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했을 때도 결국 이제 적용하는 그 시스템의 그 형상하고 그 다음에 뭐 드라프트하고 그런 거에 이제 디펜을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공지능을 쓸 때는 그런 어떤 피직스가 전혀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말씀 예, 예,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더라도 예, 한마디로 이제 스트럭처 바이 스트럭처로 예. 그 스트럭처의 그 트레이닝 그런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스템마다 각자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스트럭처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예. 그 데이터를 제공하려면은 뭔가 다른 이제 계측 장비가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계측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쓸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이제 그걸로 처음에 사용하죠. 그게 페이스 1이 이제 현재 필드 도입됐을 때는 페이스 2로 하면 피드백을 다시 받아서 이제 뭐시 그리고 튜닝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될 예, 건데 예, 그럼 어차피 이제 그 스트럭처 바이 스트럭처니까 그 위치에 이제 맞는 그 계측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적어도 이렇게 튜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요게 절벽성이 그럼 어떻게 그 플로팅 윈드 팜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컬 시스템이 한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에만 이렇게 맞춰주면 다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플로팅 윈 터바인에 사용한 거를 다른 어떤 옵쇼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냐? 그거는 트레이닝을 다시 시켜야죠. 그런 질문이 예,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이제 AI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여주신 걸 제가 보면은 이제 아티피셜 저기 뉴럴 네트워크 예,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장점이 이제 일종의 이제 리니어 엘지브리 이퀘이션으로 회로로 기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언더 디터민 아니 오버 디터민 그 매트릭스로 갈 거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에 레이어 개수가 예. 이게 컨버트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레이어 개수가 설정이 돼야지 될 걸로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optimization을 하면서 그 레이어랑 노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팅을 많이 하죠. 그래갖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찾아내고. 디펜던트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블럼마다 그걸 해야 돼, 세퍼레이트하게 해야 돼. 근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저희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모닝 라인 끊어진 거를 사실은 제가 2019년부터 벤처를 잠깐 2, 3년 했었거든요. 예, 3년 했었는데 실제 바다에서 작업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런 적 진짜 있었거든요. 이 작업선에서. 예.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플로터가 날아가거든요. 한쪽. 아, 그거는 모어링 라인이 한 몇 개 없었은 경우였네. 어마어마한 상황이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렇게 뭐 모어링 라인이 몇 개 없었을 때 하나 끊어지면 그건 굉장히 네. 변이가 크니까 그건 쉽게 예. 지금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 플로링 옵션인데 에너지 단지 개발하는 팀들이 에퀴노르 팀들 보면 그 친구들 저쪽에 울산 쪽에 그러니까요. 세 줄을 매려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금방 찾아내죠. 네. 찾아낼 필요도 없죠. 그런 그렇죠. 이게 언맨드 시스템이라 이 사람들이 뭐 끊어져도 다시 뭐 끌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너네 그렇게 하면 넌센스다. 예.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인데. 예. 그래서 제스에서 어보이드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쪽 사람들 말로는 1년에 10%는 끊어진다고 그래. 자기네 경험이야. 음. 근데 그 딱 세 줄만 사용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한두 개씩은 있어야지. 네. 콜롬에. 그 설계 기준에 아예 클러스터당 두 개는 세 개를 하라고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세 줄. 근데 저기 플로팅 윈 터바인은 아직 프랙티스가 많이 안 된 거라 그 알기우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링 라인 자체보다도 거의 모링 라인을 갖다가 앵커링한 앵커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앵커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 멀티 모링 라인. 그렇죠. 쉐어링, 네. 쉐어링 앵커 하는. 그거는 많이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팜이 되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 앵커 하나 놓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이쪽에서 나가고. 지금 아직은 지도학습 기반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지도학습 기반이고 비지도학습 기반 예, 주로 이제 슈퍼바이즈드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답을 주고서는 계속 그걸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언슈퍼바이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 엑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측된 인커밍 웨이브랑 계측된 모션 시그널만 갖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그 디지털 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그널만 갖고. 또 지금 언스포바이즈 그 시스템 말이 자가 발전자로 네. 자기 스스로. 근데 여기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제가 보기에도 지도학습 계열로 이제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주로 뭐 그 컨버전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STM 뭐 이런 근데 그게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특정이 안 되면은 비지도학습은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 디지털 모델이 실제 모델하고 다른 경우 혹은 이제 여기서 학습된 거를 다른 구조물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려고 제가 최근에 비즈박스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예 실제 구조물에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데이터를 그냥 받아가지고 순전히 건전 상태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얘를 학습시키고 그럼 얘는 이제 무조건 예를 들면 계루션이 깨졌을 때 대한 그건 이상 상태 그건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도메인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 달라지는 방향성은 천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정밀하게 디텍팅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깨졌다 이건 못하는데 순전히 얘는 깨졌냐 안 깨졌냐만 판단하는 그 알고리즘으로 뭔가 많아졌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얘는 사실 피지컬 모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만병통치같이 생각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로는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제한 상황 다 그대로 적용했다고. 왜냐하면 인풋 대비 해가지고 아웃풋 개수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맞추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아웃풋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일 컨디셔닝들은
이제 트레이닝 한그 일부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인풋도 저희가 뭐 코릴레이션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이 인풋 중에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제일 좋은 결과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고. 보통 이제 그 스토캐스틱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샘플링 그 어떤 트레이닝을 위한 샘플링 기법도 지금 별도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트렌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라틴 하이포큐브 샘플링 해가지고 그 필드 만든 다음에 이제 샘플링하는 위치에 대해서 스터디하다가 이제 다른 개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요소들도 있죠. 그리고 어, 또 샘플을 잘못하면 또 네. 인풋 시그널에 대한 게 왜곡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메인 사이즈가 막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이 도메인을 대표하는 샘플을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도메인이 이만큼인데 이쪽 샘플만 갖다 하면 그리고 이제 플로팅 바닥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메저먼트 그 센서가 센터에 있으면 이거는 이거 피치하는 거를 못 잡아내거든요. 센터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팬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간단한 질문 제가 하나만 하고 그러면 오늘 세미나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큰 이제 오일 컴퍼니들이 그 신재생도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이랬는데 또 뭐 작년 뭐 상황 보니까 다시 뭐 예를 들면 다시 회귀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 오일 컴퍼니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야, 이건 뭐 굉장히 브로드한 퀘스천인데, 지난 한 5년, 6년 정도에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ธี임이 됐었죠. 그래갖고 탄소 배출하는 에너지에서 그냥 클린 에너지로 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냥 굉장히 forcefully 이거를 했는데 어, 지금 보면은 그 리뉴어블 에너지가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바람이 셀 때는 이게 많이 나오지만 또 바람이 없으면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 effectiveness, 그 커머셜 효용 가치가 굉장히 좀 나빠요. 베리어블이 심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뭐 LNG 플랜트나 원자력 뉴클리어 플랜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플로팅 윈드 팜을 엄청 라지 스케일로 그렇게 만들라 그래서 실제로 리스도 다 했고 컨트랙트도 다 했는데 거기 이렇게 디벨롭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자재값이 되게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버짓으로 디벨롭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겠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번 11월 달에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되게 되면 트럼프는 오일 게스 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오일 컴퍼니들이 이제 다시 오일 게스 디벨롭먼트로 많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좀 시츄에이션은 그렇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 최근에는 그 오일 게스를 너무 데모나이즈 한다, 악마화시킨다는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무지하게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다시 또 오일가스의 중요성이 조금씩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사실 저도 요새 제 연구실에 3분의 1 이상의 연구는 해상 풍력 쪽에서 받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기차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차만 얘기하면 전기차가 그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할 것 같다가, 그죠? 전기차가 그러니까 environmental friendly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제공하려고 치면은 석탄 발전에서 된 거를. 발전소 파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충전의 니드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커퍼시티가 확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전체 소사이어티의 어떤 카본 제너레이션이 진짜로 세이브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이 자꾸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AI까지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최근에 뉴스 보니까 챗GPT 같은 거고 그 제너레이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그림 하나 그리는데 스마트폰 하나 충전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거의 뭐 국가급의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 흘러가는 방향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 쓰는 방향인지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이 절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지금 세계 전 그 전기량의 0.5%를 쓴다거든요. 근데 앞으로 2050년까지 지금 쓰는 거에 1000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 에너지를 그럼 어디서 갖고 오냐, 이게 인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의식 회상 풍경만 바라보게 되면 무의식 원전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솔루션은 그 원자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SMR,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 이게 세미나하고 상관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오래 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혁명 그 전부터 쭉 결국은 그 인류 문명이 이제 결국 슬레이브에 기초로서 하고 있다고 노예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짐승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슬레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 하다가 결국 이제 저기 산업혁명 때 엔진 개발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오일이 슬레이브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기가 역할을 하는데 뭔가 나 대신 뭐 일시키면 그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니드는 컨버전이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카본 절감하고 공용물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쓰는 건데 그게 석탄 발전으로 나온 전기일 수도 있고. 예. 지금 카본은요 그 말단 카본만 측정. 그러니까 이 카본이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 예. 지금 이제 카본 트레이드 마켓을 거니까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직접 나오는 걸 그러니까. 측정하지 그 공장에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산하는 측정이 좋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막말로 석탄 발전소 엄청 돌려가지고 전기 쓰면 괜찮아. 이게 다 젊은 여러분들의 과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토픽들이. 그러면 장시간 저희가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죠. 김영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오랜만에 봤어.